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곧 있을 서울의 공공분양 지난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민간분양 6월달에 나올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천호 3구역이 청약 임박했습니다. 아파트명은 천호 2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름 정도는 언제든 수정이 돼서 모집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라는 점은 눈에 들어옵니다. 개략적인 정보를 정리하자면 규모는 지하 3층에서 25층까지 총 8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대수는 모두 535세대인데 이 중에 이번에 나올 일반 분양 물량이 267세대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전체 공급 규모에 비해서는 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둔촌주공 사이즈 또는 장이 4구역 사이즈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동안 서울의 일반 공급 물량이 쥐꼬리만큼 있었던 걸 생각하면 나쁜 수준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이 일반 분양 물량이라는 거는 그만큼 로열층이나 선호도 높은 구조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옆집이랑 서로 주방 창문 마주보고 그쪽으로 김치를 서로 건네주면서 이웃 사촌의 정을 높일 이유도 없고 설거지 하다가 옆집 철수 아빠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쳐다볼 확률도 공급되는 평형은 또 다양합니다. 전용 면적 44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소형부터 중형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전용 면적 74제곱미터가 물량이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급 면적으로 부를 때 29평 또는 30평형 이렇게 부르는 크기로 25평은 좀 작다 싶고 34평은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망설이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그런 평형대입니다. 4인 가족이 살기에 좁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학구는 강동초등학교와 천일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천일중학교도 있습니다. 이 주변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작은 규모로 쪼개져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주변이 변화는 하는데 이것도 분명한 한계점은 또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렵다는 점, 또 아파트를 제외한 주변의 낙후한 환경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 등이 있습니다.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이 직선거리로 400m입니다. 올림픽대로 진입도 편리하고 이쪽으로 그냥 쭉 직진만 한다면 바로 잠실이기 때문에 입지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합니다. 여기가 천호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2001 아울렛 등이 있어서 주변에 참 편리하지만 또 연식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 지역에 백화점과 마트가 들어섰던 그런 초창기 시기만 해도 굉장히 삐까뻔쩍했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나 봅니다. 요즘은 그냥 그런 상권처럼 돼버리긴 했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평면도나 기타 사항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의역 롯데캐슬 가봅니다. 여기도 요즘 홍보 직원들이 각 부동산마다 들러서 이런 걸 주고 가는 걸 보면 6월달 분양이 확실해 보입니다. 분양이 임박했다. 이곳은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기존의 KT 부지 또 동부지법 부지를 업무시설, 호텔, 아파트 등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조합원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당첨이 되면 누구나 로열동, 로열층에 배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한강뷰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서로 마주보는 부엌 창문으로 철수 아빠가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볼 확률도 이거 했지? 아무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한강뷰 가능한 곳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광진구 자양동이 은근히 좋은 곳이긴 합니다. 광진구 자체가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곳이라서 많은 관심을 못 받은 지역이긴 하지만 요 한강을 따라서 자양동 일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리 없는 강자입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의역 롯데캐슬 리스트 4이 명칭이고 규모는 지하 7층에서 지상 48층 3개 동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총 1063가구 중에 631세대를 이번에 분양합니다. 입주 예정은 2025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입주까지. 그리고 위치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입니다.
송파구 잠실과 강남역까지 진출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한강이 있고 이 한강만 건너면 바로 잠실입니다. 자양동이 은근 여기에 또 한 번 들어오면 이사를 잘 가지 않는 이유가 또 학군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널려 있어서 이것도 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사를 특별히 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브로셔를 보면 단지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업무시설과 5성급 호텔, 대형 마트 등이랑 같이 있고 기타 관공서도 같이 있습니다. 이 부지 안에 48층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남쪽으로 한강이 있고 고층이면 이거 뭐 한강 조망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두 단지 사이는 14m 짜리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평형은 74제곱미터 88세대, 84제곱미터는 ABCD 4가지 타입 273세대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대형 평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소형 평수 없이 중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뭐 시장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꽤 금액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마디 곁들이면 송파나 강동구에 진입하려고 금액을 준비하셨던 분들께서는 생각해 볼 여력은 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분양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는 또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또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저도 요즘은 좀 괴롭긴 합니다. 이번에는 용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산 더 파크사이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산에 있던 유엔사 부지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중에 아파트는 42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은 726실입니다. 규모로 보자면 지하 7층부터 그리고 지상은 20층까지 10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목표 준공 일정은 2027년입니다. 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57.8%, 599%로 일반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또 빽빽하게 들어서긴 할 건데 여기 설계를 콤 페더슨 폭스? 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여기서 잘 했을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예쁘고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입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산 가장 핫한 곳이긴 합니다. 요즘에 6호선 이태원역이 직선거리 300m, 녹사평역이 직선거리 500m입니다. 역세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바로 또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기는 합니다. 신분당선 그러니까 판교와 광교를 오늘날 지금 이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신분당선 안 그래도 한강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긴 하지만 여기에 신분당선 연장이 용산까지 만약에 된다면 동빙고역이라는 게 추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대중교통을 통한 어떤 강남 접근성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한남 더힐 그리고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아파트들하고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보면 보광초등학교가 직선거리 200m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용강중학교, 한강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420세대, 오피스텔 726실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6월 달에 오피스텔이 먼저 분양이 되고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확률은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는 차원에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 역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힘들게 빌라 전세를 전전하던 시절 퇴근길 지하철역에 이렇게 내려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 정문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난 건 없는 것 같은데 난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자책 저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자책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잘못하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누군가 제게 이런저런 좀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내가 막상 뭘 하려고 해도 뭘 해야 할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어떤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주제도 또 실력도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여러분께 막 나불나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험난한 세상에 그래도 뭐 내 편 들어주고 내 편에서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동네 부동산 아저씨 한 명 알고 있다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여러분이 과거의 저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